6채도 불에 탔습니다. 오늘도 현장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낮에는 최대 1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 구간과 서산 영덕 고속도로 청송 나들목에서 영덕 나들목 구간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이번엔 경남 산청 상황입니다. 산청도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율은 88%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닷새째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산등성에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30여 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오늘 안으로 주불을 끈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에서는 소방과 공무원 등 2,100여 명과 진화 차량 등 장비 250여 대를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차단선을 구축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진화율은 88%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에는 순간풍속 초속 3m로 어제와 비교해 바람은 비교적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불로 산불 영향구역은 1,557헥타르로 확대됐는데요. 전체 화선은 54km, 이 중 진압이 완료되지 않은 불의 길이 현재 7km입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웃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지면서 이재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대피 주민은 총 1,143명으로 산청은 단성중학교 등 9곳에, 하동은 옥종초등학교 등 8곳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과 덕산고 등 인근 4개 학교도 재량 휴업을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합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를 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해당 농장 주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계속해서 울산 울주 상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진화율이 98%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조희수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울주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인 야산 농막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정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가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오늘 새벽 98%까지 크게 높아졌는데요. 전체 화선 16km 중 진화해야 할 불의 길이도 0.4km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주불을 모두 잡기 위해 헬기 13대와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변수는 기상 여건입니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순간풍속 초속 7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대운산 정상으로 번진 불길을 잡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림당국은 산 정상에서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를 투입하고 8개 구간의 방어선을 구축해 불길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불 진화가 늦어지는 사이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졌는데요. 산불이 인근 경남 양산까지 근접하며 산불 영향구역은 435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째, 주불을 잡아 피해 확산을 막을지는 바람이 다소 잦아드는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이번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산불의 현재 상황을 상황도와 CCTV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데 지역별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일단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진화율이 98%까지 오른 울산 울주군 그리고 88%였던 이 경남 산청은 오늘 주불 진화를 목표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 의성 산불입니다. 이 피해 면적이 12,000헥타르를 넘어섰고 그때 그 탓에 진화율도 55%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진화가 된 곳도 꽤 늘었지만 아직 진화를 해야 하는 붉은색 이 화선만 100km에 달합니다. 불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번지면서 진화를 해야 할 대상 지역도 넓게 퍼진 모습인데 이곳 의성휴게소에서 바로 동안동 IC까지 직선 거리로 30km가 넘는 구간입니다. 이 강한 바람이 부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 인근의 CCTV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안개와 연기가 완전히 뒤섞여서 이른바 먼지 안개가 나타나면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이 건조한 날씨와 인근 주민 200여 명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된 진화 작업으로 진화율은 98%까지 올랐고 잔여 화선도 400여 미터 정도만 남기고 있습니다. 밤에는 접근이 쉽지 않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불이 번져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었는데 날이 밝고 본격적으로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관건은 바람입니다. 현재 최대 소속 13m로 불고 있는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진화 현장에선 오전 중에 주부를 잡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산림청과 군부대 등 인원 2천여 명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산 정상 불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진화대도 편성하고 산 중턱에 설치된 대형 수조에 계속 물을 공급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남 산청의 산불이 하동까지 번지면서 문화유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기념물인 900살 넘은 은행나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높이 27m, 둘레 9.3m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볼품없이 타버렸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로 수령이 900년에 이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군 옥중면까지 덮치면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양리 은행나무는 고려거란 전쟁 당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전해집니다. 나무의 크기와 강민첨 장군의 이야기, 또 이게 산속에 있다는 그런 특징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못지않는 천년기념물로 당장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강민첨 장군의 영정이 있는 경남하동 두방제 역시 1983년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중요 유산인데 이번 산불로 관리동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펑 하길래 나와보니까 이미 밖에 뺑돌이 불이 붙어가 있어서 수화기를 가지고 끌락해도 조금 요 주위에만 하지 안 되는 기라. 관리동 뒤편산에서 바람을 탄 불은 삽시간에 건물을 태웠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불과 9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천면 일대는 최근까지도 지리산 반달과승곰이 목격되는가 하면 왕벚나무, 향나무 등이 자라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울산 울주군 목도의 상록수림도 불에 타는 등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국가유산 3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이번엔 어제 발생한 싱크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지름 20m, 깊이 20m의 구멍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오토바이는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던 차량 아래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휘청이던 차량은 도로 위에 튀어올랐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4개 차로가 순식간에 내려앉으면서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는 발견됐지만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승합차 한 대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차량 앞부분이 부서졌고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땅 꺼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어나오면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은 구멍 안에 약 2,000톤의 토사와 물이 고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선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명은 누수 현상을 보고 곧장 빠져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철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명초등학교와 한영중고등학교 등 주변 학교 4곳은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고 나머지 김복현 재판관은 임명 보류가 아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20포인트 넘게 오르던 코스피는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코스닥 시장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85포인트 상승한 2638.92에 코스닥은 1.91포인트 오른 722.1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려보다 유연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개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계획 발표에 흐름 좋습니다. 전일 테슬라 급등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상승 중이고 HD 현대일렉트릭과 포스코DX 강세입니다. 반면 하나오션 등 조선주, 삼성화재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벚꽃철을 앞두고 혼잡을 피해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버스 회사, 천장이 개방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운영 중입니다. 1층에는 주방이 마련돼 있어 코스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붐 비는 곳을 피해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場所の取り合いですとか、あとは結構制限をされている公園なんかも多かったりすると思いますので、新しい体験としてぜひお楽しみ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유명한 시즈오카현의 한 골프장. 이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도 카트를 타고 코스를 돌며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딱 한 팀만 예약을 받아 골프를 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1시간 정도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混んでいるところではない特別感というか、プライベートだけで楽しめるといったところが一番の魅力でもあると。 혼잡을 피해 벚꽃과 봄을 즐기려는 색다른 시도에 상춘객들 호응이 상당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건강보험사 DAK의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일 평균 2시간 30분, 공휴일엔 4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퍼빙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빙은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소홀히 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Ich finde auch, der Wert der Freundschaft lässt dann einfach nach, wenn man das Handy immer rausholt und drauf guckt, immer sobald es summt und so. 청소년의 3분의 1이 주변에서 퍼빙을 늘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Dass hier ein Tsunami auf uns zukommt und immer mehr Kinder und Jugendliche aufgrund der problematischen Mediennutzung gesellschaftliche Teilhabe verlieren.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부모도 함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사적 의미와 과학적 가치가 있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가 최근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윈난성 누강가에 수령 400년 이상 된 목면나무, 실크로드의 무역을 지켜보고 항일 전쟁을 겪어냈습니다. 7년 전 누강대교 건설 때는 이 나무 보호를 위해 거액의 공사비 증가를 감수하고 공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안의성에서는 1000년 된 은백양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살던 집을 허물고 이사를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자랄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수령 3,500년 된 측백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철거하고 도로 위치를 이동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这个位置有一面挡墙，导致它根系养分不足，影响生长。后来工作人员通过精细化的体检，将这面挡墙拆掉后，将我身后的这条路。 중국 정부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자연 상태의 나무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보호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 최초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볼리비아 북부 티푸아니 마을. 마을길은 뗏목을 타고서야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이 돼버렸습니다. 이 마을의 집 500채가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이 침수된 이유는 바로 금광. 지난 10년간 가격이 3배나 오른 골드러시로 볼리비아에서 금채굴이 폭증하면서 금광업자들이 채굴을 위해 강둑을 마구잡이로 깎아낸 겁니다. 여기에 우기 홍수까지 겹쳤습니다. Tan lindo que era ahora que vemos total desastre inundado. Da pena. Dicen que es capital de oro. Ya no es. 그렇다고 마을 주민들이 금채굴에 반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92%가 채굴 관련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Puede desaparecer el pueblo porque todos tenemos que seguir trabajando. Todos tenemos que trabajar. ¿De qué vamos a vivir si no trabajamos? Si no va... 마을이 사라질 위기 앞에서도 채굴을 멈출 수 없는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벌였습니다. 휴전 논의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회담장을 나오며 사진 촬영에 응합니다.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30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안을 두고 12시간 넘게 회담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는 현지 시각 25일 크렘린과 백악관을 통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흑해 곡물 운송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중단한 흑해 협정의 복귀 조건으로 자국산 비료와 곡물 수출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가 공동 성명에 담길지 관심입니다. Сегодня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вопрос Черномор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и всех асп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Это было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경계선과 원전 소유권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talking about territory right now. We're talking about lines of demarcation. We're talking about power plant ownership.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하루 앞선 23일 사우디에서 부분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휴전의 범위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였다고만 밝혔습니다.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습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등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국유 철도 시스템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남부 석유 펌프장을 드론으로 공습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지상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UN 직원이 숨지면서 구호 활동까지 축소되게 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교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재투입된 보병부대는 남부 도시 라파 서부와 북부 베이트 하눈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어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도 공습했고 하마스가 사용하는 소형 픽업 트럭을 집중 공격하는 작전에도 돌입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ضرب الضرب بدون سابق انذار ما ادى لاستشهاد 6 من دار باكر 3 من برسيم منهم خالي سامر الصيفي ومراته وابنه الصغير. 특히 이번 공세는 단순한 하마스 제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지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대규모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더 악화하는 상황이지만 유엔의 구호 활동은 더 축소됩니다. 유엔은 지난 19일 유엔 직원을 숨지게 한 구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구호 활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trikes hitting a UN compound in Deir al-Balah on March 19th were caused by an Israeli tank shell.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24일 밤 텔아비브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난주 의대생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가 400명 가까운 미복귀 학생들에게 재적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규모 재적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학을 신청한 연세대 의대. 의대 건물에선 일부 강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2호학번 신입생 110명은 모두 등록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휴학생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복학 신청을 얼마나 했는지도 저는 몰라요. 등록이 아직 마감이 안 됐고. 의대생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연세대는 어제 미복귀 의대생 390여 명에게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체 의대생의 45%가 오는 28일 실제로 재적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복학 신청을 했더라도 오는 28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재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외에도 고려대 의대, 차이과대 역시 미복귀 학생들에게 메일과 우편 등으로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는 휴학 승인이 어렵다며 재적 등은 모두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교협 회장인 양호봉 전북대 총장도 모든 대학이 미등록 의대생에게 재적 통보를 할 거라며 절반 이상의 학생이 돌아오면 정상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의대 졸업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학교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던 익명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상도 대부분 지역, 충북 일부와 전라도 동부, 제주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남부 내륙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의 경우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나 높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날아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하고 먼지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가 25도, 대구는 26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이나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